사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평면입니다. 딱 눈으로 봤을 때는 2차원이에요. 왜냐면은 깊이감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하늘 평평설이 아니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천체가 어떻게 밝은지, 그 밝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전구가 여기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전구가 20W짜리 전구라고 봤을 때 이 전구가 내는 밝기는 20W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20W짜리 전구를 내 눈앞에서 보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밝기가 20W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광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루미너시티인데요. 광도. 뭐 루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와트를 씁니다. 단위는. 와트라는 거를 쓰고요. 이 와트는 다시 표현을 하면 초당 얼마나 에너지를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밝기입니다. 광도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전구 같은 경우에도 밝기는 내지만 전구가 점점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가 그 밝음을 못 보죠. 거리에 점점 반비례해서 밝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밝기를 플럭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대로 영어로 플럭스라고 부르고요. 이 밝기는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 광도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넓게 퍼지니까 빛이라는 게 그 점광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전구에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빛들이 이렇게 다 원처럼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광도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온 빛을 보니까 우리한테만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밝기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플럭스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천체가 있습니다.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 면적이, 사각형 면적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넓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받는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우리가 받는 빛의 양을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플럭스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면은 단위가 있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플럭스는 광도 나누기 넓이에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적. 그러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우리로부터 거의 1억 5천만 킬로미터짜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1억 5천만 킬로를 와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의 진짜 밝기는 얼마냐면은 3.8 곱하기 10의 26승 와트입니다. 말도 안 되게 밝죠. 근데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빛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아까 이 사각형 면적이 있었죠. 이 사각형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이 면적이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왔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바로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 곱하기 10의 26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면으로 퍼져나가죠. 원 방향으로 동그랗게 퍼져나가잖아요. 동그랗게 퍼져나가니까 4파이 D의 제곱. D는 거리입니다. 거리. 이게 1억 5천만이죠. 킬로미터. 그러니까 빛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줄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지구가 태양빛을 받는 양은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361와트가 됩니다. 3.8 곱하기 10의 26승 와트가 우리한테 도착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받는 빛의 양은 단위 면적당 1361와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광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절대 밝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겉보기 밝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계산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 광도라는 개념이 뭔지 플럭스라는 개념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밝기와 겉보기 밝기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은 모든 별들이 있죠. 이 별들은 진짜 밝기가 아니에요. 진짜 밝기가 아니고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들이란 말이에요. 겉보기 밝기인데 이거를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 밝기 등급을 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보기 등급 1등급성이다. 겉보기 등급 6등급성이다.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나눴냐? 약간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로그라는 개념 이해하지 말고 M이 1이면은 진짜 밝은 거고요. 6이면 어두워요. 이상하잖아요. 6이면은 숫자가 커지면 더 밝아야 될 것 같은데 천문학자들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게 더 밝다. 자, 여기에 5등급 차이가 나죠. 5등급 차이가 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1과 6인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빛의 세계를 우리가 장비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정확하게 재니까 등급도 소수점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6등급은 공부 못한 거고 1등급은 공부 잘한 거다. 이게 사실은 진짜 원래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원전 1세기, 2세기경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측정을 해가지고 눈이 엄청 좋았나 봐요. 저 별은 진짜 밝으니까 1등급, 1등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저 밝은 별은 1등, 그 다음 밝으니까 2등, 그 다음 밝으니까 3등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기원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밝기를 알고 싶잖아요. 별의 밝기, 우리가 다 보는 거는 다 겉보기 밝기잖아요. 절대 밝기가 없어. 왜냐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태양을 빼고 가장 가까운 별도 우리 태양으로부터 거의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가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전부 겉보기 밝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찐 밝기를 알고 싶잖아요. 진짜 밝기를 우리가 특정한 거리에 갖다 두고 모든 별들을 딱 10파섹 거리에 뒀을 때 밝기를 우리가 절대 밝기라고 부르자. 절대 등급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소문자 M을 썼잖아요. 이 소문자 M은 겉보기 밝기고요. 절대 등급은 대문자 M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로그 스케일 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재면은 5 로그 10의 뭐 이렇게 밝기 10의 거리에 뒀을 때 별의 밝기다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천문학자들에게는 겉보기 등급이 있고 절대 등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등급이 눈이 좋은 사람은 4등급 정도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이 밝기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도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밝잖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이너스 26.8인가 그래요. 겉보기 밝기가 그냥 아예 낮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밝기가 겉보기 밝기, 그러니까 태양의 겉보기 밝기는 마이너스 26.8 정도 되는데 태양을 우리로부터 10파섹 거리에 갖다 놓은 절대 등급으로 보면은 한 4. 얼마가 나와요. 4점 몇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찐 밝기라고 하는 아까 광도, 그 다음에 플럭스라고 하는 우리의 겉보기 밝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별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밝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할 거는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평면입니다. 딱 눈으로 봤을 때는 2차원이에요. 왜냐면은 깊이감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별들이 그냥 다 이렇게 점에 찍힌 것처럼 보여요. 하늘 평평설이 아니고 겉보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별하고 어디가 더 깊은가 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리는 측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밝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시차라는 게 이제부터 거리라는 것들을 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주시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연주시차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 분필을 들었죠? 분필을 들고 내 눈앞에다가 딱 가운데다가 두고 왼쪽으로 눈을 감고 떴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감고 떴을 때 이 분필의 위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뭔가 뭐 리모컨이든 펜이든 뭔가 들고 있으면은 딱 내 눈앞에다가 두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딱
딱 떠보면은 그 리모컨이든 뭐든 손에 들고 있는 거의 위치, 배경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쵸?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왼쪽과 오른쪽 눈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배경에 따라서 지금 내 들고 있는 게 달라져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시차. 자,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태양 궤도를, 지구 이제 공전 궤도죠, 돌고 있고, 저 멀리 있는 별을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있을 때 하고 이 지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몇 개월 차이 나죠? 6개월 차이 나죠?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멀리 있는 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별을 봤을 때 배경에 보이는 별의 위치가 방금 배경이 달라졌듯이, 이 물체가 보는 게 배경이 달라졌듯이 6개월 후에 보면은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게 차이가 나요. 이 뒷배경이 차이가 나겠죠. 이걸 우리가 시차라고 하는데 1년 동안 계속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1억 5천만 킬로니까 이게 거의 3억 킬로미터입니다. 3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그어서 이 각도를 잴 수가 있어요. 이 중심으로부터 지금 보이는 이 각도를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부릅니다. 자, 1AU라고 되어 있는 거는, AU의 정의는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 1월이라고 할게요. 1월에 보이는 모습이 저 노란색 별을 보는데 배경이 전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7월에 봤더니 이 배경별들이 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이 각도를 잰 다음에 2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각도를 우리가 패럴렉스라고 불러요. 패럴렉스라고 부르는데 이 패럴렉스가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연주시차라고 부릅니다. 이 연주시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가까운 별에만 통해요. 아주 먼 별은 연주시차도 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먼 별은 왼쪽 눈 뜨고 오른쪽에 있는 거 떠도 그 자리에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가이아라는 망원경이 있었잖아요. 이 가이아라는 망원경은 저 연주시차도 잽니다. 약 3천만 개의 별의 연주시차를 통해서 적어도 거리가 오차가 1% 이내에 들게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시차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이 각도가 1초가 될 때, 1각초, 정확히 말하면 1각초가 될 때 이 거리죠. 이 별까지의 거리를 재고 싶어요. 이 거리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P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게 1초가 됐을 때, 1각초가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파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파섹이 떨어져 있는 거는 연주시차가 딱 1초가 될 때가 1파섹인 거예요. 거리를 각도로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하늘의 별은 다 각도로만 측정을 하잖아요. 이 각도를 거리로 바꾼 게 파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거리의 단위를 파섹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각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주시차가 1도가 됐을 때 거리를 1파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각도만으로도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거의 광년으로 치면 3.26 광년 정도 돼요. 3.26 광년 정도 되는데 왜 이름이 파섹이냐? 아까 연주시차를 영어로 패럴렉스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세 글자를 따서 PAR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뭐죠? 1각초,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뒤에 섹을 붙입니다. 그래서 parsek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parallax of arcsecond고요.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연주시차를 구하면은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천체에 대해서 거리 정보까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주시차를 쓰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가까운 쪽에 있는 것만 연주 시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장비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연주 시차를 쓸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매년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측정 가능할 때까지는 연주 시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주 시차를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지금 단계에서 근데 거리는 재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다른 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를 넘어서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쓰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 별이 보이시나요? 저 별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크기가 약간 맥동하는 것 같이 심장이 뛰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별 자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이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밝기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 촛불이니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표준 촛불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여러 도구들을 거리 사다리라고 천문학계에서는 부르거든요. 거리 사다리가 뭐가 있냐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연주 시차가 있고 또 하나가 세페이드 변광성을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초신성. 타입 1A 초신성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더 멀 때 우주가 팽창한다 그런 것들을 알아낸 것도 우주가 팽창하려면 진짜 먼 거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초신성의 밝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어떻게 거리를 측정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십니다. 리비트라고 합니다. 헨리에타 리비트. 이 헨리에타 리비트는 엄청나게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하버드 천문대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1912년도에 하버드 천문대에서 소마젤란 은하, SMC라고 부르는 소마젤란 은하에서 있는 수천 개의 변광성을 분석하다가 소름 돋는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망원경으로 이 변광성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변광성이 얼마나 어두워졌나 밝아졌나 이런 것들을 주기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밝기입니다. 그래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주기가 있죠. 그래서 소마젤란 은하 또 봤더니 대마젤란 은하 이러네. 그래서 우리 은하에 있는 이런 모든 변광성들을 봤더니 기가 막힌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별의 밝기가 더 밝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밝기의 차이가 진짜 별의 밝기의 차이일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맥동하는 거 보였죠. 그래서 이거는 1912년도에 헨리에타 리비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리비트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밝아졌다가 다시 적어졌다가 하는데 밝아질 때는 우리가 겉보기 등급으로도 밝을 거잖아요. 이거 M1이라고 하고 이걸 M2라고 할게요. M2가 더 어두운 거.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지구에서 보는 거는 겉보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오는 길은 똑같죠. 그러면 얘를 진짜 밝기로도 치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만지는 모르지만 진짜 밝기도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한다는 얘기도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똑같은 장애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겉보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발견 덕분에 주기만 재면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주기만 재면은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는 공식을 넣게 됐어요. 공식을 넣게 됐는데 이 별이 우리가 표준 촛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표준 촛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거를 빨리 돌린 거예요. 빨리 돌리니까 지금 순식간에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며칠 동안 보고 있으면 이게 며칠 만에 깜빡이는지 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주기가 10일이네? 그러면은 저 그래프에다가 딱 대입을 해보면은 얘 진짜 밝기는 얼마네? 예를 들어 주기가 10일이면 절대 등급은 약 마이너스 4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쟀잖아요. 그래프를 딱 정확하게 쟀기 때문에 이 별의 절대 밝기를 알 수가 있어요. 뭐만으로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 주기가 얼마인지만으로도 절대 등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잴 필요 없고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디스턴스 모듈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밝기를 알아요. 진짜 밝기를 알죠. 진짜 밝기를 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 이 공식만 보면은 밝기 변화하는 주기만 가지고도 진짜 밝기를 알아요. 그 다음에 겉보기 밝기는 우리가 이거 별빛 플럭스 재면은 알 수 있잖아요. 망원경으로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밝기, 그 다음에 진짜 밝기, 그러니까 이거 빼면 이 값이 얼마다라는 게 나오겠죠. 밝기하고 밝기 등급 차이 이거 알면은 이걸 거리 지수라고 하는 공식인데 이거 알고 이거 넘겨서 로그 풀면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거리의 단위는 바로 파섹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변광성을 찾아서 거리를 측정을 했더니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의 크기보다 거리가 더 먼데? 성운이 아니라 얘 또 다른 은하인가 봐. 왜냐면 우리 은하 밖에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우주에 대한 경계의 확장이 우리 은하 바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이 리비트의 법칙이 발견된 게 1912년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허블의 법칙, 지금은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바뀌었죠. 그게 1925년에, 그래서 그게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안 다루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천문학이라는 것도 계속 모든 학문이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사용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만 할 거예요. 왜 그걸 표준 촛불로 사용을 했는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님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노벨상을 탔던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그때 표준 촛불로 측정을 했던 게 타입 1A 슈퍼노바, 타입 1A 초신성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이 타입 1A라고 하는 초신성은 뭐냐면은 백색 외성이 있어요. 백색 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백색 외성은 동반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태양처럼 홀로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주에 되게 많은 별들은 서로 쌍성이라고 하는 동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은 우리 태양과 같은 질량이 조금 작은 별들이 태양의 한 6배 정도 이하 정도 질량이 되는 그 별들은 마지막 죽은 시체가 백색 외성이거든요. 근데 그 백색 외성 옆에 동반성이 있잖아요. 동반성이 있으면은 이 백색 외성은 중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을 흡수를 해서 태양 질량의 1.4배가 됐을 때 막 흡수를 하니까 빨아들이니까 태양 질량보다 더 늘어나서 태양 질량이 1.4배가 되면은 터져버립니다. 그게 초신성이 발생을 해요. 동반성 때문에. 백색 외성은 초신성으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지만 초신성이라는 별은 보통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약간 한 7배 이상이 되는 별들이 초신성으로 이렇게 딱 터지는 건데 백색 외성에 동반성이 있을 경우에 동반성이로부터 백색 외성이 물질을 빨아들여서 그 물질의 질량이 1.4배가 되는 터져버립니다. 네, 물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그 경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항상 1.4배가 되는 순간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밝기가 항상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터지는 순간에 질량과 에너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밝기가 항상 똑같겠죠. 그러면은 거리를 계속 늘리면은 그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만 재면은 얘는 이미 우리가 얼마나 밝은지 알고 있고 진짜 밝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해서 알고 그 다음에 겉보기, 이 초신성의 밝기가 얼마인지 겉보기를 알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표준 촛불의 하나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용은 하고 있어요. 사용은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추가 연구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조금 더 확립이 되면 이거를 다시 표준 촛불로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문학계에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중력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여러
여러 가지 방법들은 진짜로 천문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은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내일은 별이라는 것, 아주 우주의 기본 구성 성분이 사실은 행성이라기보다는 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별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별의 일생과 함께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왜 어떻게 과연 별들은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별과 원소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